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목요일도 슬슬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 목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5일 정도 남았는데요. 네, 이런 반감기 소식과 더불어 굉장히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들이 많습니다. 네, 긍정적인 소식들도 나오는 반면에 이제 부정적인 소식들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떤 소식이 나왔을지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의 대규모 이체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약 180억 원 규모인데 바이낸스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익명의 계좌로의 이체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 대규모 이체가 두 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네, 똑같이 바이낸스에서 익명으로 이제 278억 원 규모가 발생을 했습니다. 180억 그리고 278억 원 규모의 대규모 이체가 익명의 계좌로 이체가 발생을 한 것인데요. 네, 보통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익명의 계좌로의 이체는 중장기 홀딩의 움직임으로 보고 있죠.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 최근 들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는 스테이블 코인이죠. 달러와 가치가 연동된 USDT의 테더의 추가 발행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트론 네트워크에서 발행이 됐네요.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아닌 트론 네트워크에서 8천만 USDT가 추가 발행이 되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USDT 테더의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들어서 엄청난 양의 지금 테더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2017년부터 이어졌던, 그리고 2018년에 마무리됐던 초강세장, 암호화폐 시장의 초강세장 때 역시 USDT에 엄청난 양의 발행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지금과 이제 비슷한 양상으로, 그때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냐, 이 소식과 더불어 코로나 사태와 그리고 그 비트코인 반감기에 세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더욱더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은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 1시간 동안인 이제 비트맥스 XBT 선물 포지션에서 1107.50만 달러가 강제 청산이 되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물 시장을 발도 안 들여봤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는 대충은 알고 있죠. 기사로 많이 접해서 알고 있는데, 선물은 워낙 이제 레버리지율이 100배, 50배, 최대 150배까지 가능한 거래소가 있죠. 저는 간이 작아서 그런가요? 선물에 는 전혀 흥미도 못 느끼네요. 혹시 선물 시장에 한번 해보셨던 분들은 어떤 식으로 좀 움직이고 어땠는지, 그리고 돈을 버셨던 분들, 수익을 좀 나셨던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와 반면에 이제 파산을 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한번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지금 비트코인 반감기가 이제 얼마 정말 남지 않았죠. 5일 정도 남으면서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포함해야 한다, 그게 훨씬 낫다, 이런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 리서치에서는 적절한 비트코인 할당이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높여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이 나왔는데요. 네, 코인데스크가 비트와이즈 리서치를 인용하면서 일관되고 절제된 리밸런싱 전략하에 비트코인은 거의 항상 혼합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높여준다 전했습니다. 네, 보고서는 주식, 채권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 소량의 비트코인을 추가했던 투자자들의 누적 수익률이 지난 3년간 눈에 띄게 상승했을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2014년 1월 포트폴리오 내 비트코인 비중을 2.5%로 설정한 후 분기별로 리밸런싱 했다면 올해 3월 31일 기준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를 이제 26%에서 45%까지 끌어올렸을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네, 같은 기간 비트코인 투자 비중이 5%였다면 수익률은 65%까지 올라갔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네, 다만 보고서는 비트코인 할당량이 5%를 넘어설 경우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기 때문에 이제 잠재 이익보다는 리스크가 더 커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딱 이 리서치에서는 비트코인을 전체 본인 자산 투자 포트폴리오의 5%만,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5%로만 해도 충분한 수익률을 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남미 거래소 부다 같은 경우는 각국 암호화폐 과세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최근 중남미 지역 암호화폐 거래소 부다가 이제 중남미 지역 사용자들을 위한 국가별 암호화폐 과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게 되면 칠레는 암호화폐를 이제 디지털 혹은 가상자산, 콜롬비아는 무형자산, 페루는 동산, 갑자기 뜬금없이 네, 동산이 나오고 있는데 네, 페루는 동산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산이 무슨 뜻인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르헨티나의 경우 이제 아직 정부의 암호화폐 관련 공식 정의 및 입장이 발표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네, 각국 당국의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와 과세법에 따라서 이제 칠레와 콜롬비아의 경우는 암호화폐를 팔 때 세금이 부과되게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각국의 이제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 조금씩 지금 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각국의 규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제도권 안으로 조금씩 들어가려는 상태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제도권 안으로 들어간다, 접목한다. 일단 제도권이라는 규제라는 단어 자체에서 부정적인 어감이 좀 오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이 탈중앙화를 이렇게 노리고 있는데 탈중앙화를 이렇게 표방하면서 나왔는데 무슨 규제냐, 제도냐, 말이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네, 규제와 제도와 같이 가지 않으면 정부와 같이 가지 않으면 암호화폐 시장이 더욱더 커질 수 없는 것이 팩트입니다. 이 점을 잘 알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해서 언급해드리고 있죠. 비트코인 반감기. 네, 이 비트코인 반감기가 다가오면서 아프리카에서 현재 거래가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아프리카에서 거래가 급증을 하고 있는 것일지, 자국 화폐의 불신에 의한 것은 아닐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반감기가 이제 불과 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 내 거래자들 사이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디크립트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비트코인 거래가 역사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피어투피어 플랫폼을 통한 비트코인 거래는 2017년 상승장의 정점마저 넘어섰다고 합니다. 아까 언급해드렸던 2017년 말, 2018년 초에 일어났던 암호화폐 시장의 대규모 상승장, 역대급 상승장의 정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XRP 또한 그때의 유동성을 현재 넘어섰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네, 지난 한 주 동안 이제 가나, 케냐, 중앙 아프리카 지역이 P2P 비트코인 거래량 면에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나이지리아 역시 종전 기록을 깨는데 매우 근접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관심의 급증은 이들 개발도상국의 현재 상태와 이제 다가올 비트코인의 반감기에 파생된 기대감, 즉 이제 반감기 이후의 가격이 더욱더 상승하지 않겠냐 이러한 기대감을 언급하는 것이겠죠. 네, 나이지리아는 이제 지난 일주일 동안 약 720만 달러, 하나로 88.4억 원이 교환된 로컬 비트코인의 거래의 왕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그 뒤에는 각각 160만 달러, 19.6억 원과 110만 달러, 13.5억 원을 주고받은 케냐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이제 이 지역 다른 나라들도 지난주 비트코인에서 이제 100만 달러 미만으로 움직였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 증가세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만 보더라도 굉장히 가파르게 네, 이때가 2017년을 넘어섰다 이거죠. 2017년 말이면 한 요때쯤일 텐데 이때 최고점을 이미 지금 넘어섰습니다. 볼륨량이 지금 폭발을 한 것이죠. 네, 그 밑에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경제 성장률 25년 만에 첫 불황 이런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프리카라고 언급을 했지만 아프리카 말고 지금 다른 중남미 지역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 이렇게 본인 자국의 경제적으로 좀 그렇게 쉽지 않은 국가들 그리고 자국 정부의 신뢰가 뚝 떨어진 아르헨티나 특히 대표적으로는 베네수엘라가 있겠죠. 네, 브라질 이런 곳에서도 지금 굉장히 크나큰 관심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될지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그리고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이다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래프를 봤을 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1년 전에 하락했다가 조금씩 회복을 했다가 반감기 이후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크게 올라가는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 드레이퍼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주류 채택이
가격의 주요 동인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벤처 투자가죠. 팀 드레이퍼는 주류 채택이 비트코인 가격의 주요 동력이 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는데 주류 채택은 지금까지 비트코인의 걸림돌이었지만 팀 드레이퍼는 곧 상황이 바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억만장자는 최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정부가 지원하는 대안들에 비해 단순히 더 나은 통화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채택이 증가할 것이다 예상을 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정확히 얘기를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 채택이 비트코인 정부와 정치적 변덕에 얽매인 어떤 정치 통화보다 단순히 더 나은 통화이기 때문에 확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단순한 논리로 언급을 한 것이죠. 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전 세계 통화 시장의 5%의 점유율을 차지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네,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통화라든지 이제 화폐를 표방하며 나왔지만 디지털 골드로서 지금 안전 자산이죠. 이제 새로운 디지털 자산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과연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1조 달러 경제 코로나 뉴딜 정책이 있은 이후에 그리고 뭐 이제 디지털 달러라든가 중국의 DCEP, 뭐 프랑스의 CBDC, 우리나라의 이제 또 CBDC가 각국에서 주요 국가들에서 이제 금융 산업국들에서 선진국들에서 이런 그 CBDC라든가 이런 게 실제로 나왔을 때 폭발적인 규제의 확대, 큰 프레임워크가 정확하게 확립이 되지 않을까. 그 시기가 이번 연도 말 아니면 2021년 안에는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게 되면 지금 페이스북에 리브라 협회 CEO로 지금 전 미 재무차관이 이렇게 임명이 됐다고 합니다. 네, 리브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욕을 먹다가 지금 약간 입장을 선회를 했죠. 모든 뭐 달러, 엔화, 위안화 이거를 통합 바스켓으로 리브라로 하게 됐는데 지금은 그냥 1대1로 해서 뭐 리브라 달러, 리브라 위안화, 리브라 원화, 리브라 엔화 이런 식으로 통합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슬슬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리브라 협회가 각국의 정부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은 알고 있었는데 전 미 재무차관을 이제 리브라 협회의 CEO로 임명할 만큼의 지금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원래대로라면은 한 6월달 안에 리브라가 실제로 이제 상용화가 되지 않겠냐. 원래 포트폴리오가 아니죠. 딱 타임라인상 그렇게 리브라 쪽에서 하고 있었는데 각국의 너무 반발이 거세지니 조금씩 밀려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연도 안에는 그래도 이렇게 상용화가 되지 않을까,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그 저번에 저스틴 선, 트론의 CEO 저스틴 선과 뭐 점심을 먹으면서 그래도 암호화폐에 조금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트론의 CEO 저스틴 선에게 받은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트론,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팔아치웠죠. 네, 근데 또 비트코인 투자 가치 없다 이렇게 언급이 나왔습니다. 네, 투자의 기자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렌 버핏 회장이 또다시 비트코인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데, 네, 그는 블록체인은 굉장히 기술이고 심지어 JP 모건 자체도 암호화폐를 내놓았을 정도라며 블록체인에 꼭 비트코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블록체인에 투자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간접적으로 가능하지만 블록체인 분야에서는 리더 투자자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뭐 늙기는 늘 수도 있지만 이렇게 뭐 앞장서가지고 가자 뭐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될 생각은 죽어도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암호화폐 시장의 CEO였는데 나는 그 폴더폰을 쓰는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한다, 신뢰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좀 돌려서 워렌 버핏을 좀 까는 듯한 비판하는 듯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워렌 버핏은 스마트폰이 아니고 폴더폰을 쓰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시대에 뒤처지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오마의 현인이라고 하는 만큼 투자에 있어서 그 노련함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볼 수 있겠죠. 워렌 버핏이 비트코인이 짱이다. 네, 이런 얘기를 단 한마디라도 하게 된다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전통적인 금융시장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크나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심경의 변화가 오는 날이 오긴 올지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리플사가 이제 ISO의 표준화 기구에 가입을 했다고 하는데 블록체인 기업에서는 첫 번째 사례라고 합니다. 네, 미국 리플사가 금융 분야 메시지의 국제 규격인 ISO 20022 세계 표준화 기구에 가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리플사 같은 경우는 금융산업은 현재 세계가 ISO 20022를 따르도록 정리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본 단체의 가맹한 목적을 국제적인 상호 운용성의 실현을 추진하고 향후 발전하는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리플의 고객 성공 부문의 책임자는 국제 송금의 미래에 있어서 상호 운영성은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분산형 대장 기술에 특화한 조직으로 본 기구에 이제 가맹한 것은 리플사가 최초라고 이렇게 하고 있네요. 네, ISO의 본 규격에 대해 이미 70개국 이상에서 채용되고 있어 향후 몇 년 동안 세계의 금융기관에 있어서의 거래 87%를 이제 서포트하게 되고 있다고 하는데. 네, 리플사 외에 스위프트와 그리고 유럽중앙은행, 결제대기업의 비자, 마스터카드 등이 가맹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본 규격에 따라 국제적인 상호 운용성이 향상되면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증가를 한다고 하는데 데이터가 증가하면 분석의 질도 향상되어 범죄의 발견이 용이해지는 등의 메리트도 이제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리플사는 이제 각국의 정부와 맞춰서 가겠다 하는 지금 거의 유일무이한 암호화폐 시장의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굉장히 사업 수완이 좋고 리플사의 사업이 빠르게 확장되어 가면서 이런 표준화 기구의 블록체인 기업의 첫 번째 사례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과연 리플사의 이러한 발자취들이 쌓이고 쌓여서 XRP의 가격에도 분명히 영향을 끼칠 날이 꼭 오겠죠. 끼쳐야 합니다. 네, 디지바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2달 만에 930%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저는 전혀 이런 디지바이트를 들어보긴 했는데 약간 디지몬 어드벤처 예전 이런 약간 느낌이 나서 이제 그냥 이름은 들어봤는데 2달 만에 930% 네, 거의 9배, 네, 9배 정도, 약 10배 정도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낸스와의 불화라고 하는데 네, 지금 디지바이트가 시가총액 30위에 진입을 했습니다.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는 이렇게 올라도 이제 상장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디지바이트의 갑작스러운 상장은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에 상장된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디지바이트의 갑작스러운 성장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네, 디지바이트 재단의 부회장인 루디 보우만은 코인의 강력한 성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바이트는 진짜다. ICO도 없고 회사도 없고 조작도 없고 나쁜 의도도 없고 돈을 앗아가지도 않는다. 이거는 이게 잘못 물리면 앗아가는 것이죠. 네, 그리고 나쁜 의도도 없고 다른 암호화폐에는 나쁜 의도가 있나요? 회사도 없고 좀 이게 웃긴지 모르겠습니다. 네, 조작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합니까? 조작이 있는지 없는지. 네, 모든 자원봉사자들 디지바이트는 커뮤니티를 위한 커뮤니티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14년 이제 ICO 없이 출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코인이네요. 네, 이러한 성장을 놀라운 일이 돼서는 안 된다. 디지바이트는 이전에 시장을 능가한 성장이 있었어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디지바이트와 바이낸스에 불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궁금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냥 가격이 2달 만에 930%가 폭등했다는 것이 궁금한 것이지 바이낸스와 무슨 불화가 있든 무슨 상관이시겠습니까? 네, 혹시 디지바이트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수익을 내신 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 뉴욕타임즈는 켈리 로플러 전 벡트 CEO가 퇴임 시 고액 인센티브를 수령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게 되면 미 조지아주 상원 의원에 지명된 켈리 로플러 전 벡트 CEO가 벡트 CEO직에서 물러나면서 벡트 모기업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로부터 900만 달러 규모의 주식을 포함한 금융자산 및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이는 켈리 로플러의 지난해 연봉인 350만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앞서 켈리 로플러는 내부 거래 의혹을 벗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개인 소유의 주식을 처분한 바 있다고 하는데 뭐 벡트의 CEO 정도면은 뭐 고액의 인센티브를 퇴직 시에 이제 뭐 수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그렇게 크게 뭐 뉴스거리로 날 만한 소식인가 싶기도 하네요. 그냥 많이 받아서 그런 걸까요? 네, 뭐 이거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리플 1분기 보고서에서 뭐 XRP 판매량이 역대 최저치다. 99%뭐 감소를 한 이런 수치다. 이런 얘기가 한 번 더 언급이 나와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미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 마감이 됐습니다. 블록체인 테마주는 0.27% 상승을 했는데요. 네, 지금 다우존스 지수 0.91% 하락, 나스닥 종합지수 0.51% 상승, S&P 500 지수는 0.70%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미 증시 블록체인 테마주는 평균 0.27%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코인마켓캡에서 이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92% 상승을 하면서 1123만 7천원대 네, 혼자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도미너스 또한 올라가겠죠. 네, 이더리움이 1.53% 하락하면서 24만 9천원대, 리플 XRP가 지금 1.36% 하락하면서 26만 2천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코인들 또한 지금 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영상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